우리의 계좌 오늘 빨갛게 물들 수 있도록 오늘도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한마디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5,000피 진짜 가능할까? 기대감 키우는 이 대통령식 정책이라고 가져와 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이후 거래에 계속해서 국내 증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편 그리고 정책들로 이 국내 증시 다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더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 전반 지금 구간 어떤 구간인지 한번 진단해 볼까요, 이사님? 네, 예전에는 3,000 매수 때는 좀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이제 5,00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가장 중요한 게 인선, 누가 이제 해당되는 적당한 사람이 될까? 인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가장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관심되는 대상이 누군가? 바로 요겁니다. 이분들이죠. 정책실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성장 수석이죠. 원래는 성장이라는 말을 빼서 경제수석을 했는데 성장이라는 말을 넣어서 경제성장 수석이라고 했고요. 특히 정책실장 이분 김용범 씨 굉장히 주목해야 할 그럴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재부 차관을 하시고 나서 블록체인 관련 회사의 대표를 하다가 그래서 그쪽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 수석 하준경 교수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를 하는 분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AI 미래기획수석부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쪽을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앞으로 100조를 투자해서 우리나라 AI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재정기획보좌관 요거는 이제 재정 정책을 확대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부분을 빨리빨리 더군다나 취임식 하자마자 이틀 후에 이제 하루 후에 했다는 걸 저는 굉장히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정책이 될 것인가를 우리나라 코스피 5,000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또 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법 개정안에서 3%를 요거는 이제 자사주소가 얘기 다루 들어오셨고요. 이사의 충실임은 제가 3월 달부터 계속 말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3% 룰이란 게 뭐냐면 이제 감사위원을 지정할 때에 그동안에는 대주주가 이제 특수관계인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견제하고 감시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해가지고 의사 결정권의 그 룰을 3%로 제한하는 그런 굉장히 여론 따라서 이거는 개인 일반 주주 이익을 위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인선에서 보았다시피 지금 그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든다. 그렇다면 지금 20대, 30대 그 세대들의 어떤 투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STO, 토큰 증권이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도 준비할 필요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경제 인사에서 이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처럼 이 경제 참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하준경 수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경제 책사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죠. 네. 이사님은 구체적으로 이번 경제 참모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 두 분 특히 이제 정책실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경제성장수석 이분들을 연구를 했어요. 제가 특히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회사인 해시드 싱크테크 거기에 리서치 대표를 하면서 특히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화를 법제화를 주장한 분이고요. 그리고 토큰 증권도 이것도 법제화를 원래 주장을 해가지고 미국만 할 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할 필요 있다라는 것을 발표까지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장 수석인 하준경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 보면은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슌페터의 이론인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분의 어떤 성향을 놓고 본다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은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약간 뒤졌던 AI나 가상화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도 그 관련 주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경제인사 조직도 하나씩 뜯어보면서 저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어디를 봐야 될지 궁금한데 이사님, 개장하면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어디로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쿠콘에 이어서 네. 아주 좋은 종목 준비했습니다. 바로 핑거입니다. 이름이 참 이쁘잖아요. 그죠? 네. 핑거.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제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기당 206억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0억이 넘겠죠.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영업이 살짝 적자를 보였지만 올해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다는 이 포인트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5억 정도 흑자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제가 준비한 그 자료가 사진이 있는데 특히 신한은행 땡겨요. 참 이름이 참 재밌죠. 요걸 보시면은 핑거라는 회사가 뭘 하시는지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금융권과 그 다음에 또 기업들하고 더불어서 뭡니까? 이 핀테크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이 회사가 되겠고요. 자, 다음 부분을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회사는 말이죠. 지금 앞으로 2030년 가면 우리나라가 360조 정도 규모가 되는 토큰 증권의 플랫폼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화되게 구축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책과도 너무나 많이 좀 닮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알듯이 미리 준비했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거가 최근 이 신고가 라인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차트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네. 저희 이 시간에 제가 5월 23일부터 말했던 종목들이 되게 보면 많이 그냥 바로 급등하는데 네.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악어입이죠. 자,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를 터뜨려가지고 한번 악어입을 퇴치했죠. 그렇지만 한번 악어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악어입을 타버렸어요. 완전히 탔죠. 이런 따라서 월봉에서 탔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를 한번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드디어 일봉에서 악어입을 탔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가격잘 들어갈까요? 네. 네, 가격을 들어가겠습니다. 매수가 범위는 13,850원 정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이번에 좀 세게 잡았습니다. 17% 상승권인 15,6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5% 상승권인 16,500원, 손절가는 9,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 매수가는 13,850원이었고요. 달성이 체결이 안 됐을 시에는 시초가에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15,6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6,500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지난 거래일에 저희 포트에서 20% 넘게 폭등한 기업이 꽤 있었는데 그 안에서 쿠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찍더니 풀리지가 않았죠. 저희가 6월 4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1차 목표가 24,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6,800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편입한 지 2거래일 만에 벌써 수익률 45.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장대 양봉을 뽑아내줬죠. 쿠콘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자, 저희가 쿠콘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6월 4일 날 아침에 말씀드리고 나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따라서 충분히 우리 방송을 봤던 사람이라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코나이가 그날 상한가를 쳤어요. 저희 역시 코나이도 지역화폐 관련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 날 쿠콘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이 회사 총 주식수가 약 1,000만 주가 약간 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900만 주 터졌습니다. 완전히 물량을 다 잡아가지고 가고 있는 형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월봉으로 본다면 이제는 이제 악어가 거칠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거래량까지 터뜨렸고요.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가장 민생 경제의 안 좋은 부분을 해결할 때 필요한 지역화폐 관련 솔루션을 비주플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지분을 14% 넘게 갖고 있으면서 지역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고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쿠콘 3
3차 목표가 얼마로 잡아봐야 될까요? 자, 이 종목의 3차 목표가는 저희들이 4만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또 4만 원 또 뚫은 다음에 4차 목표도 필요하겠는데 일단 4만 원으로 3차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폰 3차 목표가 4만 원 잡아봤으니까요. 보유자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한마디부터 확인해 보시죠. 20년 만에 슈퍼개미의 꿈, 지금 집중하세요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줬고요. 국내 증시 요즘 허니문 랠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선 이후 이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4% 급등하면서 2,80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정말 이제 3,000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사님. 제가 이제 슈퍼개미의 꿈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20년 만이니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슈퍼개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꿈을 꿀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이슈가 그런 우리 꿈을 만들어줄지 실현될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리서치 센터장 최대한 리서치 설문을 해보니까 자, 이번 지금 당분간은요, 현재 정부의 정책의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그런 리서치 설문이 나왔었는데, 그럼 뭘 주목할까를 보니까 계속 똑같은 내용이다마는 여기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지주회사가 빅사이클이다. 저는 여기를 뭐라고 앞에 달냐면 21년 만에 지주회사 빅사이클이다. 자, 지주회사 제도가 2004년에 나와서 LG라는 회사 그때 당시에 5,700원에서 87,000원까지 약 15배를 갔거든요. 그런 사이클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지주회사가 빅사이클이 될 때 그 이유가 바로 상법 개정안 내용 보면은 일반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다. 아까 3%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주회사를 계속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야 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약 30조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거기 또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기대되면서 중국 관련주,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호텔, 이런 여행주 이런 것도 계속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강조드립니다. 지주회사 올해 아마 3년 정도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을 슈퍼개미로 만드는 가장 큰 빅사이클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계속해서 이 지주사를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최근에 지주사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 진입해도 되는 기업이 어딜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주력 상품을 지주사 중에서도 바닥권에 아직 있는 기업을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어요. 두 번째 기업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자, 두 번째 기업은 제가 바로 하이트 진로가 되겠습니다. 왠지 맥주가 생각나죠? 자, 그러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참고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얼마냐면 2,425억입니다.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딱 기억하세요. 2,425억이에요. 자, 1분기 매출액이 6,096억이죠. 그럼 올해 전체적으로 곱하기 4를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조 4천억이 넘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648억이 나왔거든요.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 예상치가 2,600억이죠. 시가총액이 2,400억대입니다.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이 321억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4를 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1,284억인데, 자, 지금 시장의 주도 세력은 누굽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2,400억대인데 순이익이 올해가 1,250억 전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펄을 이제 순이익의 10배를 적용한다.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됩니다. 미국식으로 한다. 그러면 2조가 돼요. 그러면 10배가 더 갈 수 있겠네? 펄 10이다. 그럼 5배 더 갈 수 있겠네? 그 정도로 싸다라고 말씀. 더군다나 상법 개정안까지 뒷받침이 되니까 싸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수혜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보면 하루 거래량이 10,000주가 안 됐어요. 갑자기 100만 주 터진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136배로 증가를 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데 저희가 성신양해를 이 종목을 성신양해를 4월 달에 했는데 그때 성신양해도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력 상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이죠. 하이트 진로 홀딩스였고요. 주가가 아직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 종목을 또 한번 이게 뭡니까? 다 이제 모시는 분이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특히 이제 악어 입이 여기 보시면요. 다물었다가 올라가 많이 가잖아요.
그쵸? 여기 타버리니까 많이 가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악어 입이 굉장히 입을 앙 하고 세게 다물었죠. 세게 다물수록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악어는 거친 악어입니다. 매우 거친 악어예요. 입이 많이 다물수록 세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예전에 24,000원짜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10,000원을 겨우 넘었잖아요. 네. 이제 막 출발하고 있다. 거래량 터졌는데, 자, 이번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봉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에서 하루 거래량이 10,000주가 안 됐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어요. 100만 주, 그렇죠? 자, 100만 주가 넘으면서 거래량이 무려 138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은 무섭지만 주가가 월봉에 보니까 바닥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눌림목을 줄 때 들어가면 가장 적합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이 종목을 매수가 범위는 조금 내가 이제 깔아가지고 1,500원 정도 하시고요. 만약에 체결이 안 된다 그렇다면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1,22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2,500원, 손절가는 8,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인 하이트 진로 홀딩스 매수가는 1,50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11,220원, 그리고 달성했을 시에 2차는 12,500원으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그때 지난 시간에 이 정책 관련한 수혜주들이 당분간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저희 포토에서도 이 줄줄이 정책주들이 상한가를 찍고 있습니다. 네네. 더 많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로 가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침 8시에 무료 방송 할 겁니다. 그때는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꼼꼼히 보면서 저희들이 아침에 말씀드렸던 핑거나 이런 종목 매수 타점도 제가 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법은 MBN 골드 유튜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보다 또 중요한 게 두산 에너필리티가 126%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쿠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틀 만에 거의 45%가 됐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장중에 제가 문자처럼 받게끔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하는 건데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터치하시면 종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6시에 다시 좋은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